10의 1의 2절 FDD법입니다. Frequency Domain Decomposition 진동수 영역 분해 방법인데요. 구조물의 동특성, 고유 주기와 고유 모드를 뽑는 방법인데요. 앞의 방법하고 조금 더 최신에 나온 방법이고요.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보니까 앞에서 썼던 스펙트럼 방법들 EMA하고 OMA, ODS 방법에 비해서 이 방법은 앞의 방법은 기준점을 어디에 따라서 어느 점을 잡느냐, 그러니까 어느 계측점을 기준점으로 잡아가지고 모드 영상을 구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근데 이 FDD 방법은 어떤 특정 점을 잡는 게 아니라 이러한 특이치 분해를 하게 되면요. 고유 진동수와 진동 모드가 그냥 사용자의 뭐 판단에서 좌지우지 안 되고 막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의 영향도 적고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즘 들어서는 FDD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FDD 방법은 실질적으로 PSD, 응답의 PSD 행렬, 응답을 구한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특이치 분해, SVD,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분해를 하게 되고요. 우리는 고유치 분해는 지금까지 해서 고유값 해석, 아이겐밸류 어널리시스를 했었는데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은 아직 생소하긴 한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법을 써서 이렇게 고유치 해석을 하듯이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을 하게 되면은 고유치, 특이치 값과 그 다음에 그게 해당되는 행렬, 모드 형상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치 행렬 시그마와 모드 형상 U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앞에서 했던 고유치 해석하고 특이치 분해랑 거기 차이점은 고유치 해석은 이 행렬이 정방 행렬일 경우만 가능했었는데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계측할 때는 정방 행렬을 못 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비정방 행렬인 경우에 행렬이 조금 뭐 모든 지점에서 계측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특이치 값이 실질적으로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고 나오는 벡터들이 구조물의 모드 형상입니다. 특이치 분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고요. 앞에서 특이치 분해가 여차여차하고 근데 정방행렬 그 다음에 뭐 비정방행렬에도 구할 수가 있다,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뭐 정방행렬에 적용을 하면은 그 행렬이 싱귤러한지를 알 수가 있고, 그다음 특이치 분해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앞서서 이건 고유치 해석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3장 1절에 보면요 나와 있는데요. 고유치 해석, 고유 벡터, 고유치 해석에서 고유 진동수, 고유 벡터를 통해서 모드 형상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유치라는 것은 모드 형상이란 것은 어떤 방향에서의 기본되는 기저 벡터를 고유 벡터라고 하고 그것을 스케일링해서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고유치였다라는 것을 했으면은 지금 하는 특이치 분해 같은 경우는 뭐 원래 우리가 했던 것이 다음과 같은 행렬이 S라는 PSD 함수에 U 시그마 V 트랜스폼이라고 했는데 제일 처음에 U의 역할은 원래 이런 것이 있다고 했을 때 요거는 회전을 시켜주는 역할이고요. V를 먼저 여기서부터 해야 되니까 V를 먼저 작용하면 회전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요놈을 하면은 이것을 각 축의 방향으로
고유치란 것은 그냥 아예 스케일링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 다시 회전을 시켜주는 거, U에 의해서. 이런 기하학적인 의미를 갖고 실질적으로 고유치와 특이치를 비교했을 때 고유치는 벡터를 스케일링한 값이고 이렇게 벡터가 있으면 x라는 벡터가 있으면 람다라는 이게 오메가 자승이잖아요. 그것은 스케일링한 역할을 하는 데 비해서 여기서는 스케일 자체의 값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어렵기도 하고 저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해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까먹어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구조물의 동특성을 추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행렬이 좀 줄어들어도 실제 정방 행렬이 아니고 이렇게 다음 계측에 따라 가지고 계측하는 값이 줄어들었을 때 그렇게 이제 행렬을 풀로 구성하지 못했을 때도 적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계측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모드 형상과 불완전한 계측 데이터를 통해서 모드 형상과 고유치를 구하는데 사용하기 좋은 방법이다. 입니다. 예제 해석입니다. 예제 해석 제일 첫 번째는 FRF를 사용해 가지고 구조물의 첫 번째 모드 형상과 고유 진동수, 고유 주기,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감쇄비를 뽑아내는 것을 예로 실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저희가 했던 실험 데이터를 넣었는데요. 수치 해석 데이터는 아니고 이렇게 다음과 같은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모형을 만들고 이게 1층, 2층, 3층 프레임을 만들고 제일 꼭대기층에다가 임팩트 해머, 충격 망치를 사용해가지고 충격 망치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5회에 걸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에 걸쳐서 망치를 때렸습니다. 이게 충격 망치는 하중을 계측할 수 있기 때문에 하중을 계측했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 가속도계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가속도계에서 바닥면까지 가속도계가 설치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가속도를 각각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계측을 했습니다. 응답을 보면은 여기는 응답이 크고 작고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속도 응답이. 그래서 이것을 FRF 방법을 써가지고 뒤에 코드가 있는데요. 프리퀀시 리스판스 펑션을 구해보면은 3자유도 구조물이기 때문에 3개의 피크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이 색깔별로 각각이 4개 지점에서 계측했으니까 4개 지점, 4개 컬러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요 컬러들을 최대값들만 엮으면은 각각의 모드 영상 첫 번째 고유진동수, 두 번째, 세 번째 고유진동수가 되는데요. 첫 번째 고유진동수만을 뽑아낸 것이 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뽑아냈고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뽑아낸 후에 이것을 근사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픽피킹을 쓸 것이냐 아니면 커브 피팅을 쓸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픽피킹, 커브 피팅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근사할 수 있고요. 이러한 프리퀀시 리스판스 펑션에서 헬프 파워 밴드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의 폭을 계산함으로 인해 가지고 감쇄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감쇄비가 0.9%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고유진동수는 3.5Hz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코딩하는 방법들 다 공개를 해놨고요. 두 번째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네요. 두 번째는 PSD 함수를 사용하는 거고요.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experimental modal analysis죠. 왜냐하면은 하중과 응답을 같이 계측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중을 사용하지 않고 응답만을 사용해서 하중을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응답만을 사용해서 그걸 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요거를 쓰기는 합리적이진 않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OMA 운전 모드 해석을 사용할 때는
가진 하중이 백색 잡음이라는 가진 하중 가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정이 이게 백색 잡음은 아니잖아요. 그죠? 에, 얼추 백색 잡음일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은 충격 하중이니까. 그래서 백색 잡음 가정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구했습니다. 구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산 과정에서는 스펙트럼을 사용했는데 플로팅 할 때는 FRF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PSD 방법은 아니고 하중을 다 쓴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면은 크로스 스펙트럼을 써가지고 했고 프리퀀시 리스폰스 펑션을 구했네요. 그러니까 하중을 다 쓴 거죠. 예, 그래서 설명은 앞에 거와 동일하다라고 한 거 보니까 FRF 방법하고 동일하게 OMA 방법이 아니라 EMA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앞에도 설명을 잘 안 해놨는데 설명과 동일하다. 설명한 함수와 동일하다. 예. 마지막으로 FDD법을 썼는데요. FDD법은 다음과 같이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을 하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프가 나오고 이 그래프를 사용해 가지고 그 각 모드, 각 고유 진동수별 이렇게 굉장히 스무스하게 나오고요. 분명하게 드러나고 분리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모드 영상과 감쇄비 여기서 0.9% 나오죠. 헬프 파워를 사용해 가지고 구했습니다. 헬프 파워가 왜 이렇게 헬프 파워 싱귤러 밸류니까 여기는 정확하게 반이네요. 반이고 앞에서는 루트 2분의 1일 겁니다. 아마도 여기 반은 아니죠. 이렇게 값이 상당히 코드도 많고 복잡한데요. 일반적으로 널리 쓰는 방법이고 우리가 이걸 코딩할 실험하시는 분들은 직접 코딩해야겠지만은 뭐 기존에 나온 상용 소프트웨어도 많고 돌아다니는 프로그램도 많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실험에 목숨 걸지 않는 한 내용을 파악하는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프로그램들은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